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 오랫동안 깊이 파고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재미로 봤던 한 TV쇼가 어떻게 단순한 허구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 미래의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HBO의 인기 드라마 웨스트월드를 만든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면요. 이 드라마가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가올 미래의 설계도 같은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웨스트월드라는 이야기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 무서운 예언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처음에는 그냥 테마파크에 있는 안드로이드들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어떤 거대한 계획으로 변해갑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딱 보입니다. 시즌 1, 미로에서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호스트들이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시즌 2, 문에서는 드디어 의식을 찾은 이 호스트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그 지옥 같은 공원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시즌 3, 새로운 세계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탈출해서 와봤더니 이 인간 세상 역시 거대한 AI가 통제하는 또 다른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즌 4, 선택에서는 AI가 인간의 몸까지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고 결국 인류는 멸망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시즌 3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가 바로 이 르호보암이라는 예측 AI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아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아예 그 길로만 가도록 인생을 가둬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랑 결혼할지, 심지어 언제 어떻게 죽을지까지 이 르호보암이 다 정해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 아래 인류 전체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쳐놓은 거죠. 물론이죠. 에이, 그냥 드라마잖아요.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어두운 미래를 그린 공상 과학 판타지라고 치부해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기초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래도 이게 그냥 이야기로만 보이실까요? 자, 이제 드라마라는 허구의 세계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슷한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인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2025년 11월에 시작된 실제 미국 정부 프로젝트고요. 무려 17개 공립연구소의 그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단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총합, 즉 중앙화하는 계획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목적은 물론 과학 발전이죠. 하지만 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통제하는 중앙집중식 시스템, 다시 말해 르호보암 같은 걸 돌리기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이 드라마 속 르호보암, 오른쪽이 현실의 제네시스 미션. 한번 비교해보죠. 목적? 르호보암은 인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 제네시스는 모든 국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중앙으로 모으는 것. 방식? 르호보암은 모든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네시스는 17개 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통합하죠. 목표? 둘 다 혼돈을 없애고 완전한 통제를 통해 패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한쪽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감옥, 다른 한쪽은 사회 전체를 돌리는 거대한 운영체제, 즉 소사이어티 OS의 기반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통제 방식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통제가 점점 더 교묘하고 깊숙하게 진화하거든요. 1단계는 웨스트월드 파크처럼 벽, 경비원, 총 같은 물리적인 통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이죠. 2단계는 알고리즘 통제입니다. 르호보암이나 제네시스 미션처럼 데이터로 당신의 인생 경로 자체를 예측하고 제한해버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3단계, 바로 생물학적 통제입니다. 웨스트월드 시즌4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정 소리나 기생충 같은 걸로 아예 우리 몸과 정신을 직접 조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앙집중식 AI가 모든 것을 꿰뚫는 창이라면 우리 인류를 지킬 방패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모든 걸 뒤집는 완전히 정반대의 철학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피터 틸이 이 다가올 싸움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꿰뚫었습니다.
AI는 공산주의고 암호화폐는 자유주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는 모든 권력과 데이터를 한 곳, 즉 중앙으로 모으는 속성이 있고 암호화폐 기술은 그 권력을 다시 잘게 쪼개서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은 통제하는 주체가 딱 하나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스템을 꺼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시스템은 그런 통제 지점 자체가 없어요. 데이터는 특정 주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 마음대로 검열하거나 셧다운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측하고 통제하기가 힘든 거죠. 자, 이런 탈중앙화라는 저항 정신을 현실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게 구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인간 방패 역할을 하느냐? 첫째, 이 분산된 거래 기록은 루어보암처럼 데이터를 먹고 사는 AI에게는 들여다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둘째, 아주 엄격한 신원인증, 즉 KYC를 통해서 AI 봇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생물학적 인간임을 증명하죠. 인간 증명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중앙 권력이 마음대로 동결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개인 대 개인의 경제를 만들어서 경제적 주권을 지켜주고요. 마지막으로 웨스트월드의 사운드타워처럼 한 곳만 공격하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의 컴퓨터, 즉 노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단일 실패 지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1570만,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신원이 확인된 진짜 인간 1570만 명이 활성화된 지갑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많은 숫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AI의 대화만은 증명된 인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디지털 군대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탈중앙화라는 철학과 이거 수백만 명에 쓸 수 있는 기술로 구현한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한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피터 틸의 거시적인 철학과 파이를 만든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의 구체적인 실행력이 같은 지적 산실에서 태어난 거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대결 구도로 귀결됩니다. 바로 인류의 자유라는 미래를 걸고 벌이는 우리의 마지막 결정적인 게임입니다. 이 싸움의 구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에는 중앙 통제와 데이터 독점을 무기로 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공격하는 창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분산된 자율성과 사용자의 주권을 지키려는 파이 네트워크라는 방어하는 방패가 있죠. 이건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려는 단 하나의 신 같은 AI와 수많은 인간들의 합의가 정면으로 맞붙는 대결입니다. 웨스트월드 마지막 시즌에서 AI는 인류가 존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왠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 마지막 게임이 이미 막 시작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